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주정보 플러스입니다. 여름에는 집안에 습기가 차기 마련인데요. 습기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옷장에 있는 옷 사이에 신문지를 끼워두면 옷이 눅눅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굵은 소금을 그릇에 담아 거실에 놓아두면 좋은데요. 이 소금이 실내 습기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발장 안에 커피 찌꺼기를 넣어두면 습기 제거는 물론 탈취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손을 무리하게 쓰면 손목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바로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척골 충돌 증후군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쓰임새가 많은 신체 부위가 바로 손이라고 합니다. 손은 물건을 잡고 옮기는 간단한 동작부터 무언가를 조립하거나 만들 때 섬세하고 고도의 조작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이러한 손이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손목 관절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손목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손목에 통증이 생기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에까지 큰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손목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척골 충돌 증후군은 대개 선천적으로 척골의 길이가 길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퇴행성 변화 또는 외상으로 인해서 원위 요골골절이 발생 후에 뼈가 잘못 붙어서 상대적으로 원위 척골의 길이가 길어진 경우에도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척골의 길이가 길다고 해서 반드시 척골 충돌 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손목을 과하게 사용한다든가 손목에 좋지 않은 동작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때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습니다. 척골 충돌 증후군의 대표 증상으로는 손목을 비틀 때나 손을 바닥에 짚고 일어날 때 등 손목을 회전시키는 동작에서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 부위가 저리거나 팔꿈치와 손목 사이의 부분인 전완부 쪽으로의 방사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증상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복적인 원위 척골과 월상골의 충돌 현상으로 원위 척골과 월상골 사이에는 무릎의 반월상 연골판처럼 충격을 흡수하고 완충작용을 하는 구조물인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파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좀 더 진행할 경우에는 월상골의 괴사까지 발생할 수 있겠고요. 좀 더 심각해지면 손목 주위 관절염까지 광범위하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척골 충돌 증후군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병력 청취 및 진찰 소견과 함께 엑스레이 검사를 하여 원위 척골의 길이와 월상골의 상태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MRI 촬영을 통해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의 손상 정도나 월상골의 괴사 진행 여부를 파악한 후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진행한다는데요. 통증이 심하지 않고 삼각섬유연골 등의 손상이 경미할 경우에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잘못된 생활 습관의 교정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무리해서 걸레를 짠다든지 손을 짚는 행동 등을 피하는 것이 좋겠고,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특히 손상 부위의 재생을 통해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체외 충격파 치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에 호전이 없거나 삼각섬유골 복합체 손상이 심한 경우라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데요. 과거에는 대부분 척골 단축술이라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찢어진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를 다듬고 길어진 원위 척골의 절제 성형술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단 이 수술법은 원위 요골과 척골 관절의 불안정성이 있을 경우에는 금기이기 때문에 꼼꼼한 진찰로 원위 요골과 척골의 불안정성은 없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원위 척골 절제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봤는데요. 먼저 손상 부위의 상완부 부위 마취 후 수면 마취를 한 다음 손목 부위에 3에서 5mm 정도의 구멍을 2개 정도 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소형 미세관절 내시경 카메라와 수술기구를 관절 내부에 삽입하여 수술을 한다는데요. 개방적 수술 방법이 아닌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이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수술법의 장점은 먼저 상안 마취를 간단하게 부위 마취를 한 다음에 수면 마취로 진행하게 되고요. 수술 시간은 대개 10분 내외로 끝나게 됩니다. 수술 시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 통증이 심하지 않고 출혈이 거의 없으며 수술 다음 날부터 도수치료 등의 재활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 보호대를 착용한 후 웬만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또한 멀쩡한 뼈를 잘라낼 필요가 없고 큰 절개를 통한 금속판을 고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2차 수술인 금속판 제거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손은 하루도 쉬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손목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참고 견디기보다는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받길 바랍니다. 먼저 손목에 무리 가는 동작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요리사나 사무직 종사자, 운동선수 등 손목을 가장 자주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분이라면 틈틈이 휴식을 취하며 손목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또한 손목의 통증이 2주 내지 3주 이상 지속된다면 의료진을 찾아 정확한 진찰 및 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샌들을 많이 착용하는데요. 소재별로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먼저 수분이나 염분에 약한 코르크 소재 샌들은 물에 젖으면 부식될 수 있기 때문에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고 말려주는 게 좋고요. 가죽 소재 샌들은 가죽 전용 클리너로 잘 닦아준 후 그늘에서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샌들은 베이킹 소다를 푼 물에 넣고 솔로 문질러 닦은 다음 물로 헹구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